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긴급 방송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대규모 화산 활동이 감지되었고 수백만 명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말이죠. 이런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사실 이것은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옐로스톤의 진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자연의 보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 아래 약 10km 깊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괴물이 잠들어 있어요. 바로 초화산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마그마 덩어리 말이죠. 만약 이 괴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면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앙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하는 현실적인 위험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 위험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라는 점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옐로스톤은 그저 온천과 간헐천이 유명한 관광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1959년 8월 한 차례 강력한 지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규모 7.3의 이 지진으로 인해 허반 호수 근처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28명의 관광객이 목숨을 잃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밥 크리스텐슨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옐로스톤 전체가 사실상 거대한 화산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화산이 과거에 여러 번 폭발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토양을 분석해보니 약 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용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인도 전체 국토를 덮을 수 있는 양이에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원뿔 모양의 화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5년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거대한 화산 분화구 위를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옐로스톤의 화산 구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후지산 같은 화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화산은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방에서 좁은 통로를 통해 용암이 분출되면서 원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초화산은 마그마 저장고 자체가 워낙 거대해서 압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땅 전체가 폭발하듯 터져나가는 방식이에요. 마치 거대한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차이점이 바로 초화산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더 자세한 조사 결과 옐로스톤에는 무려 3개의 거대한 칼데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약 64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그 이전에도 130만 년 전과 210만 년 전에 각각 대폭발이 있었던 거죠. 이런 패턴을 보면 대략 60만 년에서 80만 년 주기로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폭발 이후 벌써 64만 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옐로스톤이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증거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측정해온 지형 변화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죠. 1920년대와 1970년대 측정 결과를 비교해보니 일부 지역이 무려 60m나 솟아올랐던 거예요.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오히려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옐로스톤은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11,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정착지를 조사해보니 호수 주변 거주지가 6번이나 이동했다는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는 지반 변화로 인해 수위가 계속 바뀌었다는 뜻이죠. 즉 옐로스톤은 수천 년간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원주민들의 전설에도 이 땅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옐로스톤이 폭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산 폭발의 규모를 나타내는 VEI 지수로 보면 옐로스톤의 대폭발은 8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 폭발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한 수준이에요. 히로시마 원폭과 비교하면 160만 배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이런 수치들을 듣다 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실제 시나리오를 들어보면 더욱 현실적으로 그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그 시나리오는 정말 끔찍합니다. 폭발 직후 화산에서 반경 100km 이내 지역은 화쇄류라는 뜨거운 가스와 재의 혼합물로 완전히 뒤덮일 거예요.
이 화쇄류의 온도는 800도를 넘어서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즉시 죽음으로 이끌어버립니다. 폐로 들어간 뜨거운 가스 때문에 몸속 물이 끓어오르고 뇌가 과열로 인해 터져버리는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되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폭발로 인해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미국 전체를 덮을 만큼 엄청난 양이 될 거예요. 화산재는 눈보다 6배나 무거워서 건물 지붕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자동차 엔진과 항공기 엔진이 막혀서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될 겁니다. 전력선에 쌓인 재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고 상수도 시설이 막혀서 식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겠죠. 통신망도 마비되어 가족과 연락을 취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건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대기 중으로 분출된 이산화황은 지구 전체를 돌면서 햇빛을 차단하는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1816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 때를 보면 단지 7단계 폭발이었는데도 전 세계가 여름 없는 해를 겪었어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6월에도 눈이 내렸고 농작물이 얼어 죽어서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죠. 당시 수만 명이 굶어 죽었고 많은 지역에서 폭동과 사회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여단계인 옐로스톤이 폭발한다면 지구 온도가 최소 20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도 지역에서도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릴 거예요. 전 세계 농업이 완전히 마비되어 수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7만 4천 년 전 인도네시아 토바 화산 폭발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당시 인류는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든 과학자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만 내놓는 건 아닙니다.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전문가들은 좀 더 현실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점점 식어가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초대형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설령 분출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 지구적 재앙보다는 지역적 피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옐로스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산 활동은 상당히 온화한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옐로스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용암 분출입니다. 64만 년 전 마지막 대폭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2번의 용암 분출이 있었어요. 마지막은 7만 년 전이었죠. 용암 분출은 대폭발에 비해서는 훨씬 온화한 편입니다. 용암의 이동 속도가 하루 100m 정도로 느려서 사람들이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거든요. 또한 용암 분출은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지구적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옐로스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고 지면 변화와 가스 방출량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로 대규모 분출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면 최소 몇 주 전에는 경고를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GPS 장비를 통해 땅의 움직임을 밀리미터 단위까지 측정하고 있고 온도 센서로 지하수와 온천의 온도 변화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졌어요. 마그마 상태 분석 결과도 그나마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대폭발이 일어나려면 마그마의 최소 50% 이상이 액체 상태여야 하는데 현재 옐로스톤 지하 마그마의 액체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해요. 물론 이 수치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40%나 되는 차이를 생각해보면 당장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힘으로 이런 화산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NASA에서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옐로스톤 칼데라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서 차가운 물을 주입하고 가열된 물을 다시 빼내는 방식으로 마그마를 식히겠다는 계획이에요. 동시에 이 뜨거운 물로 전기를 생산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아직 이론 단계일 뿐이고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화산 활동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치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대기 중 이산화황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미리 준비해두자는 아이디어도 있어요. 만약 정말로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항공기를 통해 이런 물질을 살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재해라 인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예방보다는 대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재해 대응 전문가들은 옐로스톤 주변 지역의 대피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수백만 명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거든요. 이런 대규모 대피 작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통, 숙박, 식량,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현재로서는 옐로스톤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방법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끝날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가장 시급한 위험은 초화산 폭발이 아니라 지진이나 열수 폭발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해들이거든요. 2003년에 옐로스톤에서 화산 활동이 증가했을 때도 관광객 출입을 일시 제한하긴 했지만 며칠 만에 다시 정상화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년 넘게 별다른 문제 없이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옐로스톤을 다녀갔습니다. 과학자들의 예측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옐로스톤 대폭발이 언제 일어날지 묻는다면 대부분 이렇게 답할 거예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10만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모호한 답변이 답답하긴 하지만 이게 현재 과학의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옐로스톤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고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도한 걱정 대신 과학적 사실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연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스톤은 단순히 위험한 화산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지구의 변화와 생명체들의 진화 과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이죠. 우리는 그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